평범한 원룸촌의 골목 어딘가 주황색 가로등이 골목 구석구석을 밝히는 가운데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딘가에서 우뚝 멈춰서기 시작하는데요. 날벌레가 계속 날아드는 가로등 바로 아래 인도네시아 출신의 윤기 있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여자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한국인 남자가 서 있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남자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남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손사래를 치지만 여자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자가 남자에게 불쑥 무언가를 내밉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서도 값비싼 티를 내는 명품 가방입니다. 여자는 호기롭게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을 하나둘 남자에게 건네기 시작합니다. 어안이 벙벙하던 구경꾼들 사이에서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남자의 얼굴이 아주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상황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건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뿐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이들의 사연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본 사연은 인도네시아 출신의 라이안 씨의 SNS와 감사TV에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의 폰톡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 올해로 24살이 된 라이안이라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쩌다가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아주 특별하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제 고향 자카르타 폰톡은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촌입니다. 으리으리한 저택들이 늘어서 있고 치안도 매우 삼엄하죠. 제 가족이 그런 부촌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제 아버지께서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커피 농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 하나 없이 태어난 아버지는 젊은 시절 호기 하나만 가지고 나선 세계 여행에서 인생을 바꿀 단서를 얻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출발한 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미국에 닿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마천루와 복잡한 지하철 사이에서 아버지는 유독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 구분할 것 없이 커피를 달고 사는 미국인들을 살피던 아버지의 뇌리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미국에만 커피를 팔아도 평생 돈을 쓸어 담을 수 있겠구나. 그 길로 아버지는 세계 여행을 접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커피 농장을 사들였고 어렵사리 사업을 꾸렸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사업을 키웠는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저희 집은 부유했거든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 저 역시 커피 사업을 물려받아야 할 거라는 부담감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아버지는 제가 꼭 사업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세상을 넓게 보는 시선을 무조건 기르라고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머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셨죠. 아버지가 스스로 쟁취한 성공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게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듣기 싫었을까요? 아버지 말처럼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어를 공부해야 했고 외국 문화를 일부러 더 찾아보아야 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가 더 쉬울 것 같다고 확신해버렸습니다. 수학 공식은 한번 외우기만 하면 어떤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었으니까요. 폰톡에서의 생활이 정말 만족스럽다는 것도 외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곳을 갈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굳이 세상을 알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화 한 번 낸 적 없던 아버지가 결국 호통을 치셨을 때 저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는 저에게 비행기 티켓을 하나 내미셨습니다. 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주시던 온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에 가서 뭐라도 배우지 않으면 절대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엄한 표정만 가득했죠.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표를 받아든 저는 도착지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비행기 출발 날짜는 바로 2달 뒤였죠. 2달 동안 부랴부랴 유학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도 갑작스러운 유학에 당황하셨지만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내 수긍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한국을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한국으로 가는 건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하니 온 세상이 저를 속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분한 마음 반, 호기심 반인 상태에서 어머니의 권유로 한국에 관해 찾아보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 앞에서 꽤 여러 번 언급했다는 사실도 기억났죠. 함께 밥을 먹을 때나 제게 커피 농장 구경을 시켜주실 때, 강연이나 방송에서 나가 연설하실 때
아버지는 여러 번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커피 산업 안에서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 빠르게 성장 중인 첨단 기술 보유국, 한글이라는 자체문자 체계로 놀라운 발전을 일으킨 나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어렵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져 금방 잊었지만 막상 유학할 나라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곧잘 한 덕분에 서울 안에 있는 주요 공과 대학에 시험을 쳐서 입학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학은 보통 9월에 1학기를 시작하고 12월에 방학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한국의 학교는 3월에 시작하더군요. 1월에 한국에 도착한 저는 학기 시작 전 한국의 분위기를 느껴보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던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더운 반면 한국은 사계절이 전부 다르다고 들어 각오는 단단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겨울 추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장 옷을 사러 가게에 갔고 거기서 보온성은 물론 디자인까지 예쁜 패딩을 발견해 바로 구매까지 했습니다. 추위를 막는 기능성에 디자인까지 갖춘 패딩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자신의 외형을 가꾸는 것에 정말 열정적이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산업이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K-팝과 K-뷰티에 관심이 커진 것도 한국에 온 직후였습니다. 특히 여자 아이돌들의 아름다운 화장법이 환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화장은 결혼할 때 하는 게 전부이고 그마저도 일상적인 화장이 아니라 매우 과한 화장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K-뷰티라고 불리는 한국 화장은 일반인이 하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동시에 여자 아이돌처럼 자기 얼굴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길래 저런 화장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한국 화장품 가게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번화가까지 나가야 화장품 가게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사는 곳 바로 근처에 화장품 매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매장은 매우 컸고 엄청나게 다양한 화장품을 팔고 있었죠. 제품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직원들도 제가 영어로 질문했는데 매우 유창하고 전문적으로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K-뷰티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한국의 화장법을 배우며 저 스스로를 한층 더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미용실을 방문한 것도 자존감을 키워준 매우 엄청난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의 미용실은 단순히 머리를 깎으러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용실은 실력 좋은 미용사들이 다채로운 장비를 가지고 머리를 심층적으로 디자인해주는 곳이었죠.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주기 위해 정성스럽게 상담하고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게 스타일링해주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20년 동안 평범한 생머리로 지냈던 저는 한국 미용실에서 제 얼굴과 분위기, 두상에 알맞게 디자인된 펌을 하면서 저만의 스타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계절 풍경에도 매료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바람이 불고 벚꽃도 만개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아름다운 벚꽃을 만끽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예의와 청결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입학한 곳은 공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많을 거라고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남학생들이 인도네시아 남자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에 저희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업 첫날 한국 남자 학생들은 깔끔하게 정돈한 머리 스타일과 자연스러운 멋을 낸 옷을 입고 강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가서 그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들은 여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같은 남자끼리도 매우 매너를 지키며 행동했습니다. 손톱이 항상 정갈했고 얼굴에는 잡티가 하나 없었습니다. 수염도 매일 면도를 해서 보이지 않았고 겉으로 보이는 곳곳이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학기를 보내며 함께 조별 과제를 하고 외국인 학생들과 한국인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술자리에서 몇 번 만났을 때도 그들에게서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남자 중에도 자기를 관리하고 꾸미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남을 향한 배려나 존중에 기반한 자기 관리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문화였습니다. 그런 면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점점 더 한국 남자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결국 저는 같은 학과의 남학생 중 한 명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인도네시아인이라는 사실은 물론 아버지가 커피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저를 어렵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며 자기 집안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험 공부를 했고 수업이 끝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먹었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와 만나는 시간 동안 매너를 지키려는 그의 모든 노력과 행동에 감동했습니다. 어디서나 저를 먼저 챙겨주었고 편지나 자그마한 꽃을 주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얼마든 살 수 있는 생활을 인도네시아에서 20년간 했지만 그가 직접 쓴 편지를 받았을 때 느낀 감동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장점 중에서도 단연 1순위로 꼽을 수 있는 건 한국 남자의 위생관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자취방을 방문했을 때 그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으리으리한 장식이나 거창한 인테리어 없는 아담한 원룸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건식 화장실이 아닌데도 곰팡이가 하나 없었고 친구도 주기적으로 빨래하고 건조한 티가 났습니다. 요리를 해먹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하는지 주방에서는 음식 냄새 대신 향긋한 주방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샤워와 양치를 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무조건 손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제게도 그러도록 부드럽게 권했죠. 친구뿐만 아니라 그가 입는 옷과 수건 빨래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수건과 옷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를 가장 골치 아프게 만든 분리수거도 남자친구 덕분에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도대체 왜 달걀 껍질은 일반 쓰레기고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지,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 송장은 꼭 잘게 찢어서 버리고 박스에 붙은 테이프는 전부 제거해서 종이 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든지 생활 속의 사소한 팁까지 모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저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선진성을 더욱 깊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보라고 강조하신 이유를 깨달았고 도대체 왜 한국이라는 나라로 나를 보냈는지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비결을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처럼 준수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과 성실함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문화가 깃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저는 한국이 아시아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저희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만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졸업반으로 막 접어들어가던 시기 저는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 인연을 더욱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함께 산책하던 도중 깜짝 선물로 가방을 내밀었고 그 안에서 청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청혼은 남자가 하는 것이지만 저는 제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매너와 배려, 청결한 습관에 감동했고 우리 관계를 더욱 깊고 오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자 길거리를 지나다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몰려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망설이는 듯한 남자친구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습니다. 남자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온 저는 뷰티를 표방하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화장법과 미용 지식을 활용해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한국의 미용실 시스템과 스타일링 기술도 수입해왔습니다. 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사용하기 좋은 양질의 기능성 제품을 내면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넓게 보라고 말씀하던 아버지도 제 도전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삶과 사랑의 성공 모두가 아버지 덕분이었기에 저 역시 아버지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함께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포함해 매우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이 여정을 끝내진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눈부신 성과를 가져다 준 것처럼 한국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확고한 자랑이 될 수 있게 내가 보고 배운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상이 알 수 있게 행복한 여정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한국과 제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감사의 사연을 보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금수저 소녀가 한국의 공대 남자 학생에게 사랑에 빠져 무작정 청혼까지 하게 된 사연 어떠셨나요? 세상을 넓게 보라는 주인공 아버지의 말이 가슴 깊이 교훈으로 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즐겁고 흥미로운 이야기 공유드릴 테니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TV는 전 세계 50여 개국 구독자님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